자기 노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관적이고 하나는 공감적인 건데, 이 자기 노출이 왜 중요하냐면, 상담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나포예요. 나포로 시작해서 나포로 끝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상담사가 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내하고 같은 사람이네? 나를 이렇게 함께 해주네? 라고 해주는 게 뭐냐면 자기 노출이에요. 상담사가 말 그대로 자기를 앞에 막고 있던 방어막을 확 해제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 내 거를 먼저 확 보여줘 버리니까 내담자는 뭐냐면은 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내하고 같은 면이 아주 많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관적 노출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그건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공감적 자기 노출은 뭐냐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실 나는 그때 당신보다 10배, 100배로 더 힘든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고통을 겪었어. 그 고통 과정에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까지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내가 다른 뭔가를 찾아서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어. 지금 나를 노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출 방법은 주관적, 나는으로 시작된다면 주관적, 나도로 시작된다면 공감적 자기 노출이다. 자기 노출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아주 따사로운 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너 말이야 하면 계속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속 방어를 뚜껑뚜껑하게 쌓고 뭘로 반격하지? 라고 총을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엄마들의 기법 중에 바로 이 자기 노출이에요. 엄마는 말이야. 네가 그런 말을 할 때 제일 가슴 아파. 이 한마디가 100마디 닦아서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나도 네 나이 때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인간적으로 벌써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엄마 마음을 많이 못 알아줬구나. 이 자기 노출은 따사로운 해살이 될 수 있다. 참 좋은 기법 아닙니까? 상담사가 자기를 노출함으로 해서 내담자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걸 잘 안 쓰는 거예요. 특히 이런 거는 코칭에서도 많이 쓰고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기법입니다. 피드백.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상담할 때 전부 다 요긴하게 밑바닥에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피드백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생긴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전체성으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에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어떤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가지고 실행하여서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피드백이에요. 네. 피드백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요? 피드백.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을 안 되느냐 하면 전부 다 그 상황에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거기 있죠.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 있어. 이런 상황에 있어. 그거 가지고 계속 거기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 깊은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냐면 어디로 나와라? 한 발 빠져나왔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관조라고 한다 했잖아요. 관조하게 되면 이미 내 뇌가 객관성을 갖고 합리성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힘들지만 이 과정을 이렇게 견뎌내면 더 나은 뭔가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면 더 나은 뭔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거니까. 그게 뭘로 해서 이루어지냐면 피드백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그건 좁혀진 경계잖아요. 자기 상실이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희망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계속 질책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지혜롭지는 못한 거예요. 이미 실수 실패한 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실수 실패했다면 이걸 어떻게 교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긍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실패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다만 그 실수나 실패를 뭐 할 수 있을 때, 피드백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새로운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 핵심에 바로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 하지 못할 때 실수나 실패는 우리 삶을 깊은 수렁으로 빨려들게 만드는 무기력, 우울, 또 불안으로 유도하게 되죠. 실수나 실패를 거듭할수록 피드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지고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운동선수들은 수많은 실수의 반복입니다. 수많은 실패의 반복입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뭘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골대에 공을 찾는, 축구 공을 찾는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계속 자기 원하는 지점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안 가는 거 우리는 실수나 실패라고 하죠. 처음 찾아마자 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성공은 아주 적은 횟수예요. 그 적은 횟수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실수 실패를 반복해가지고 나중에 수많은 실수 실패를 회로를 걷어내고 점점 뭘 하냐면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로를 굵게 만들어가지고 공을 잘 차는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스포츠의 학습 훈련은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이런 상담사가 내담자를, 지금 이 내담자가 이런 문제를 갖고 상담을 왔다면 어떻게 피드백해 줄 것인가? 피드백을 어떻게 해준다면 이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부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이끌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상담사가 해줘야 되는 거죠. 너 오늘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오늘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왜? 그걸 이야기 안 해줄 때는 그냥 쭉 하는데, 이걸 해줌으로 해서 더 다른 선택, 다른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삶 과정에서 우리는 피드백을 접목할 때 우리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 상담에서 피드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부딪힌다 이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 내담자를 우리는 존중하고 내담자의 말에 관심도 갖고 수용도 하고 경청도 하고 공감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담자가 아주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거나 네. 앞뒤 선후에 불일치되는 또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우리가 존중하고 공감하고 맞춰주게 하면 이 내담자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혀. 그럼 부딪혀서 뭐 하냐? 맞닥뜨려서 뭐 하냐면 이 비합리적 신념을, 이 부정적 어떤 정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사가 자기 내공이 약하면 이 맞닥뜨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맞닥뜨리면 내담자가 저항하니까. 그럼 이건 결국은 뭐냐면 저항을 하게 만드는 게 뭔가? 나포상실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맞닥뜨림을 위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절대적 나포가 형성된 상태에서만 맞닥뜨려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하면 무조건 부작용이 나타난다. 쌍방의 피해를 줍니다. 거꾸로 콩을 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나포가 형성되어 있다면 맞닥뜨림을 통해서 잘못된 신념 또 언행 불일치 이런 부분들을 깨줘야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했구나를 알면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맞닥뜨림 기법이에요. 이거는
고수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포가 약하거나 안 돼 있을 때 싸우면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싸움이 되죠. 원수가 되는 게 맞닥뜨림이에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시키면 똑같지 않을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끈끈한 어떤 나포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야, 너 막 그거 잘못된 거잖아. 왜 그런 걸 했어? 라고 해도 받아줍니다. 아, 그래, 이게 잘못됐네. 근데 그렇지 않는 그거에 우리가 주제 넘다라고 하죠. 괜히 쓸데없는데 간섭해가지고 함부로 거기서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잘못하게 된다면 나포가 약한 상태에서 이게 맞닥뜨림 형태로 붙어버리면 이건 인간관계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절대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맞닥뜨림을 하지 마라. 효과는 아주 크다.